할렐루야. 네, 우리 김바정 회님이 놀래서 이렇게 손을 드셔야 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어제도 밤에도 보고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 자리가 너무너무 사모한 사람 많아요. 근데 못 나오는 사람, 아파서 못 오는 분, 기회가 안 돼서 못 오는 분, 몰라서 못 오는 분, 하나님이 안 불러줘서 못 오는 분, 너무나 많죠. 근데 저희는 항상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건강 세미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강좌를 해주고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혼 육의 존재입니다. 영혼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몸이 약해져서 병이 나버리면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서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잘 주게 하시고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 몸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먼저 기도 그 제목 편지 나온 거를 오늘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제 한 이틀 정도 제가 이 소식을 안 전해드렸던 우리 김선 교사님이 소식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전해주셔서 뭐 매일 이렇게 주시긴 하는데 기쁜 소식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샬롬 평강을 빕니다. D14일 앞으로 2주일 후면 오순절입니다. 50일은 제법 긴 시간인데 벌써 36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범식이 그러니까 아드님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쓰십니다. 제가 염치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에 진보다리를 실어드려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그동안 아들의 병은 정말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에도 어저께 말씀해요. 오늘에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5월 8일 월요일 편지에 전해드린 바와 같이 제가 요로 결석에 걸려서 4일간 약을 복용하고 오늘 오전에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콩팥에 있었던 돌과 방광이 요로에 걸려있던 돌 모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돌은 제 몸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부어있던 요로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 봤을 때 1cm, 0.8cm 정도 크기의 돌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보여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몸 밖으로 배출도 안 됐는데 물을 미리 이쪽으로 다시 좀 갖다 주세요. 초음파 검사를 해주신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신 의사선생님은 의아해하시면서 돌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저에게 물을 많이 먹여 방광을 채운 후에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광에서도 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16일 화요일에 서울대 병원을 퇴원하여 이제 아들 얘기하는 겁니다. SRC 재활병원 간호간병 통합병동 3인실로 옮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서울대병원과 SRC 재활병원 간의 진료 협력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남은 진료는 3, 4일간의 항생제 투약, 뇌 CT 검사 5월 15일 그리고 월요일에 있을 재활치료입니다. 두개골 봉합수술은 SRC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서울대병원에서 일정이 잡히면 그때 와서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의 모든 것을 잘 마무리 짓고 SRC 재활병원으로 잘 옮기도록 그리고 SRC 재활병원에서 좋은 주치의, 좋은 간호사들과 좋은 요양보호사들 이제 아내와 저의 간병은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해오시던 기도 제목들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순절 5월 26일에 아들에게 성령의 불이 내리도록, 두 번째, 뇌 기능이 조속히 회복됨으로 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소변도 혼자 볼 수 있도록, 아직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거기다가 대소변을 혼자 보게 되면 재활병원에서 병원비가 월 70만 원이 절감이 됩니다. 세 번째, 허리와 다리에 힘이 생겨 잘 서고 잘 걸어 재활치료를 잘 감당하도록,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이 아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중간에 약간 옆길로 간 아들이에요. 선교사님 아들인데. 근데 이번에 깊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들이 의식이 없다 깨어난 상태에서는 지금 자기 몸이 너무 변해 있으니까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기능을 못 하니까 막 화만 내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전에는, 수술 전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중간에는 화나고 막 모른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깊은 만짐이 있어서 이 아들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시느라 애쓰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김성 교사님이 이렇게 긴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진짜 여러분 우리 송 목사님도 요로 결석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아니 근데 1cm하고 0.8cm 되는 돌이 2개나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허리가 끊어지는데 아팠는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도하고 괜찮아졌는데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저께 밤에도 우리 기도했지만 또 오늘 마침 또 우리 의료선교 날이니까 우리 소망선교 의료선교 팀, 우리 유진아 선교사님, 장태직 선교사님 아프리카로 이제 내일 월요일 날 가시나요? 하여튼 화요일 곧바로 이제 아프리카로 가시는데, 거기는 그렇게 덥지는 않다고 그러시긴 했어요. 예. 저는 사자랑 옆에서 같이 사나 할 때 그것도 아니고 그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사자랑 이런 동물이 있는 데겐 맞아요. 아프리카 거기 맞아요. 그래서 유진아 선교사님, 장태 선교사님,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건강 세미나 해주시고 이제 선교사님으로 3년 동안 나가신다니까 우리가 거기서 사역 잘하고 건강하게 사역 잘하고 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김종근 장로님 항암 치료 이제 중반전 들어가서 이제 통과하고 이제 거의 완치 있는 걸로 간직하고, 완치 판정이 반드시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중간이라도 그만하면 좋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끝까지 가셔서 잘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시고, 우리 어저께 밤부터 제가 기도했는데 저도 이제 비자를 빨리 받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막바지에 힘을 보태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헌금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김선교사님, 긴 편지를 보내주신 김선교사님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이게 정말 매일매일 기도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아침에 주여 삼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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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 우리 건강 세미나 앞서서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원인 우리 김태식 우리 김성생님 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뇌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재활치료가 잘 되게 하옵시고 앞으로 있을 뇌봉합수술도 잘 되게 하옵소서. 지금 여태까지 간병하도록 힘쓴 우리 선교사님 네 분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불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력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간병인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재활치료에서 돕는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본인이 병을 잘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병원 믿어
절감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신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성 교사님 여러 결석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 사라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해 주심을 감사하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와주신 우리 의료 선교사 우리 두 부부 우리 하나님 이제 마데가스kar로 이제 화요일날 출발하십니다. 아버지 유진아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장태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는 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하게 하시고 가서 가는 곳마다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거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소식들 기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김종문 장님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치료 이제 중반전을 넘어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 여태까지 잘 견디셨는데 남은 시간도 힘을 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체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이전보다 더 건강한 영혼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크게 이 말씀 쓰임받는 장로님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섬기며 기도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장로님 또 부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와 박정희 목사 이제 신장 이식 수술 준비합니다. 이제 곧 가야 됩니다. 비자가 다음 주에 아버지 스케줄이 잡힐 줄을 믿습니다. 잡히게 하시고 비자 받게 하시고 곧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소서. 아버지 5월 말에 아버지 병원에서 검사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가서 검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와 헌금하고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되게 하시고 강건하고 형통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또 강의를 해주시는 우리 장로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기운이 아버지에게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되어서 주의 일이 더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주를 섬기고 주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서로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들어온 드림 공동체 모든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저희가 주제곡으로 정했죠. 이제 준비운동 건강 세미나 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서 주시고요. 여러분 뭔지 알죠? 일어나 걸어라 할 겁니다. 제가 또 호루라기 가져왔어요. 이거 불어야지 여러분. 자 준비하시고 네 장로님 놀라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 새벽에 준비. 최영란 팀장님 준비되셨어요? 네, 딱 보고 있다니까. 준비. 네네. 출석 체크 이제 슬슬 하셔도 되니까. 자 준비하시고 네 앞뒤로 흔드시는 거 알죠? 땀이 바짝 나게. 우리 장로님 부부는 벌써 이렇게 하고 계세요. 자 삐끗하지 않게 준비하시고 갑니다. 준비 렛츠고.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 성도님들 극적으로 보여주세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야 하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비워주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앞뒤로 흔들고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할렐루야. 헤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2, 3, 4 일어나 나 걸어라 난 너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2, 3, 4 일어나 나 걸어라 난 너를 보리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끝까지 끝까지. 일어나 너 걸어라 난 너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뒤로 가니까 약간 처지는 분들이 계셔. 팔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다지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이건 하고요. 또 우리 자체네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파워 찬양 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네. 파워 찬양팀 있는데 이 자체내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또 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 또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저 성령에 취해서 저런 거 맞죠? 이거 한 거 아니죠 여러분 그날? 예, 성령에 취해서 한 거 맞고. 아니 황은희 실장 중간에 꽃을 왜 들고 나왔었어요? 예, 이거 갑자기 뭘 들고 꽃들다가 기타 들고 나왔다. 그리고 이거 보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게 다 그때 허리야 다리야 아파요 이게 다 이거 좀 꾀병이야 꾀병 멀쩡하고만 이렇게 잘 추고 그냥 막 너무 신나죠. 예,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병이 싹 떠나가요. 예, 너무너무 즐겁게 이 동영상 받은 지 좀 근데 언제 공개하는 게 제일 좋을까 하다가 오늘 우리 건강 세미나 할 때 힘차게 운동, 예, 우리 저 모든 1호 1, 2, 3호 그렇게 합동으로 모이기 힘든데 모여서 이렇게 좋은 또 동영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외에도 이제 동영상 쫙 또 여러 가지 종류로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여튼 1, 2, 3호방이 최근에 굉장히 동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최다 이 작품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동영상 막 올려가지고. 예.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뵀을 때 얼굴이 다 힘들고 어렵고 칙칙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활짝 밝아져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즐겁게 여러분 주 안에서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기쁘고 슬프고 할 거 없어요. 주 안에서 찬양하면은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황성규 부장 장로님이신 동시에 의사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어서 이제 소화기 오늘 내과 그쪽인가요? 강의. 네. 간. 아, 여러분 저 맨날 제 간이 잘못됐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오실 때 나오시면 이렇게 할렐루야로 막 이렇게 해주세요. 네, 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요새 환자들한테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운동을 하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음악을 통한 운동을 저도 많이 권장하거든요. 실제 아마 저기 검색창에서 타바타라는 걸 치면요. 그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근육을 느끼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요. 또 요새 CBS 라디오 라디오 방송 중에서 오후에 하는 것 중에서 잠자는 음악 세포를 깨우라 하는 그런 프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라디오 아나운서께서 잠자는 음악 세포를 깨우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음악은 우리 생활을 많이 변화시키고요. 저는 사실 우리 사역자분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거든요. 제발 교회에서 좀 이런 파워풀한 그런 운동 찬양을 좀 개발해 달라고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비만 환자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교회가 또 외유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또 비만 문제가 더 크거든요. 특히 교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많이 먹는 걸 권하기 때문에 더욱 비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줘야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회에서 밥을 타면 항상 저는 이제 적게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굉장히 미안해요. 오늘 이제 강의는요, 제가 이 만성 간염 강의를 하는데요. 이 만성 간염 중에서 특히 간 나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 지방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있는데요. 간이라는 장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간은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장기로 알려져 있고요. 간에서 가장 이제 우리 몸에서 무거운 장기인데요. 히브리 언어에서도 이제 키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겁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 카베드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요. 그래서 우리 뭔가는 모르지만 인체에서 가장 소중한 장기고요. 어떻게 보면 간의 다양한 기능 때문에 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간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간에서 어떻게 보면 인체의 화공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단백질을 함축한다든가 콜레스테롤 합성한다든가 이런 영양적인 측면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많은 독성 성분들이 해독이 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피를 응고하는 단백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돼요. 특히 해독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무분별한 건강식품을 먹을 경우에 바로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돼요. 모든 약물은 다 간에서 대사가 되거든요. 이 건강식품이라는 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강식품도 약성분이 좀 들어있고요. 특히 이제 건강식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보존제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간에 부담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건강식품을 한두 개 하나 정도 먹을 때는 괜찮을 것도 여러 개를 먹고 거기다 또 약까지 먹다 보면은 간에 부담을 줘서 독성 간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사실 환자들한테 건강식품을 먹지 말라고 계속 이제 이렇게 권하는 그런 의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 많이 보거든요. 건강식품이라는 게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식품인데,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인삼이라든가 녹용이라든가 또는 이제 무슨 어떤 분들은 요새 먹는 이제 스퀄렌, 어떤 사람들은 또 오메가3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 건강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건강식품들이 이게 무분별하게 먹다 보면은 하나씩 조심스럽게 먹다 보면 괜찮을지 몰라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먹다 보면은 간에 부담을 줘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월남에서 들어왔던 론이라는 음식도 한참 간을 문제를 일으켰고요. 또 이제 우리 국내에서 먹는 율금이라든가 무슨 돼지 감자 이런 것도 전부 다 건강에 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건강식품들을 하나 드실 때는 간이 이제 덜 부담스럽지만은 거기다 또 다른 걸 먹고 거기다 또 이런 다른 약을 먹을 경우에는 그게 전부 간에서 부담이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제 간 질환이 40대 사망률의 가장 중요한 산인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이제 40대가 인생의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가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 40대에서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가정의 중추인 남자에서 그 남자의 사망률이 더 높죠. 그래서 간은 그 40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인이 되게 됩니다. 이 이제 만성 간염을 일으키는 한 원인을 이제 전체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염 바이러스가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B형이나 C형 간염을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자면역성 질환, 약물,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그동안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술로 인한 그 알코올성 간염이 증가하고 있고요. 만성 간염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자가면역성 간염은 최근에 약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과 남한의 어떤 질환의 차이를 볼 때 하나 중에 하나가 자가면역성 질환이 남한에 많습니다. 이건 이제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적었지만 최근에 많이 치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그 바이러스성 간염 중에서 A형, B형, C형, D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B형과 C형이 만성 간염으로 중요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A형 간염은 급성 간염 바이러스의 원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있어서 1년에 2번 예방접종을 맞죠.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예방접종이 있어서 세 차례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되고요. C형 간염은 아직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C형 간염은 약제가 좋아서 아마 2030년 정도 돼가면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간염 바이러스 표시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IgM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급성 간염을 진단하고요. B형 간염이라든가 B형 간염은 HBs 안티겐, C형 간염은 안티 HBV 항체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요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간염 바이러스의 조합인데 간염 바이러스의 예방주사를 맞았을 경우에는 HB 안티바디가 양성인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항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S 안티바디가 있고 코 안티바디가 있는데 S 안티바디가 이제 예방주사를 맞으면 S 안티바디 생기고 HBs 코 안티바디 있다는 것은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의사들이 간 기능 검사했을 때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HBs 안티겐과 안티 HBC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B형 간염이 있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항바이러스법이 필요한지를 보고요. 음성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자가면역 강체가 있는지 대사성 질환이 있는지 또는 이제 환자가 술을 마시는지 약을 먹는지 이런 그 원인들을 분석하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우리 흔히 C형과 자가면역성 만성 간염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 간염이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은 남자한테 많은데 자가면역성 간염은 여자한테 많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S형 같은 특히 여기서 이제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간암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관리가 잘 필요해야 돼요. 자가면역성 간염은 재발은 자주 하지만 간암으로 가는 일은 드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떠한 경과를 받느냐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면역 내성기라는 게 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서 외부의 적으로 인지를 않고 그대로 내두는 상태죠, 이제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간염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되면서 이제 우리 몸의免疫도 더 세지면서 그때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이제 그때 간염을 일으켜서 되게 청소년기에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 어른이 되면서 면역 제거기에 들어가서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면은 이제 완전히 면역이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게 보면 이제 보유주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간염 중에서 흔한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는 현재 한국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제 북한에서는 아직 비형 간염이 굉장히 조절이 잘 치료가 안 되고 있고 또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언제 치료하느냐? 비형 간염 바이러스는 보유 상태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이고 바이러스가 증식이 활발하더라도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간염 바이러스의 간염의 증거가 없으면은 치료를 않고요. 보통 이제 면역 제거기 아까 말씀드렸죠. 면역이 이제 세지면서 우리 몸에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몸에서 간염이 생기는 그 시기 면역 제거기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제거기를 빨리 줄여줘서 간 수상을 최소화해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면역 억제가 되고 또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걸 기대하는데 사실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은 100명 중에서 1명 내지 3명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형 간염 환자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환자의 큰 어떤 그러니까 과거의 미래를 보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간염 바이러스가 됐다가 만성 간염이 됐다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간염이 됐다가 간암이 되고는 그런 그 만성적인 이제 그런 경과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던 탈북민 이제 중에서도 이렇게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었다가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간 경변으로 갔다 온 상태에서 간암이 왔고요. 뭐 간이식을 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먼저 떠보낸 그런 제 탈북민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제가 조금 좀 우리 오둔진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상태에 대해서 현재 대한민국은 아주 국가에서 제도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암 검진을 통해서 간암의 그런 그 치료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간암이 옛날에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지만 지금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남원 차원에서 이런 바이러스 간염이 있는 사람들이 잘 이제 연결이 돼서 우리 의사들과 협조가 돼서 잘 관리가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아마 평소에 그 탈북하신 분들은 그런 국가에서 그런 관리를 제대로 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국가에서 그런 관리를 받는다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뭐 무료로 뭘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인지 자본주의 사회지만은 이 검사는 무료로 해준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먹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잘 관리를 받아서 조기 간암을 발견해서 간암으로 뭐 불행한 일이 당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염에 걸리면은 한 90% 정도는 바이러스가 없어져요. 그중에서 한 10% 정도가 이제 보유자가 되는데 이제 그중에서 이제 한 1% 정도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간암을까지도 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만성간염을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현재 이제 비형 시형간염은 하도 치료를 잘해서 사실 이제 의사의 영역 중에서 간 쪽 연구하는 간 쪽 의사 숫자가 줄고 있어요. 너무 치료를 잘해서요. 그래서 저 비형 간염은 이제 잘 제압을 해서 지금 간 경변 환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간암 환자는 오래 살아서 간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간 경변 환자는 중간에 더 줄고 있고요. 시형간염은 지금 약을 먹으면 다 나아요. 뭐 99% 낫기 때문에 시형간염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재환자들 와서 뭐 눈물 흘리고 그러는 분도 계셨지만 지금은 이제 뭐 100%는 아니고 99%까지 낫는 그 병이기 때문에 이제 비형과 시형은 앞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옛날에 치료던 인터페론 치료는 이제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건 이제 저쪽 대만에서 이제 했던 그 연구인데요. 이 바이러스 DNA 수치하고 간 질환하고 관계가 있고요. 다시 말해 바이러스 농도가 높을수록 간경변이 잘 오고 또 이게 바이러스가 높은 사람에서 이제 간암이 잘 생기더라 하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가 활발히 일어났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러스 약제는 약물을 쓰면은 S원이 뭐 1년이면은 뭐 90% 이상 다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뭐 약제들은 오래된 약들이 안 쓰기 때문에 최근 나와 있는 뭐 엔티카비아라든가 또 테노포비오 뭐 이런 약제들은 너무 치료가 좋아서 이제는 뭐 바이러스가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일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뭐 내성도 드물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요. 혈청 전환율 뭐 이양원이 없어지는 율은 아직도 20-30% 23%에서 30% 높지는 않지만 계속 이런 환자도 있어서 치료의 기회가 높아지고요. 다음 슬라이드. 여기서 그다음에 S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S상은 없어진율은 좀 높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제 그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면은 실제로 간암이 막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항바이러스 치료하면 간암 발생이 많이 줄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또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간 경변이 오고 그러면은 이거 뭐 회복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간 경변도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간경변 중에서 아주 심한 간경변증, 그러니까 우리 흉터도 너무 심한 흉터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흉터가 작은 흉터들은 시간이 가면 줄어들잖아요. 그렇처럼 간경변도 아주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4단계 정도 심한 경우 아니면은 간경변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조직 검사에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이제 S상은 소실도 좀 최근에 한 10%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한 보통 3 내지 5%, 10% 정도요. 다시 말하면 이제 비형간염 바이러스도 그동안 유지요법이라는 개념에서 치료의 개념으로 지금 넘어가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S상은 소실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그 완치라는 개념이 있고요. 유지요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는 그건 치료 개념이 아니라 유지요법 개념이거든요. 근데 시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완치요법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설령 완치를 않더라도 차선책으로 유지요법을 통해서 합병증을 예방하면은 완치를 한 거나 비슷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형간염은 유지요법이 현재 완전하기 때문에 비형간염 걸린 사람 중에서 대상자들은 꼭 치료를 받도록 권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미에 여기 5대암 검진 경과를 잠깐 넣었는데요. 요거 이제 다음에 얘기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딴 거 얘기 먼저 하고요. 항바이러스 약제 내성에서 옛날에는 내성이 많았어요. 라미부딘, 제픽스, 헵사라 등등 내성이 많은 약인데 옛날에는 내성이 한 50%까지 생겼어요. 3년이면요. 근데 최근에는 내성이 거의 없어요. 1% 미만이니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이제 인터페론과 이제 먹는 약이 있었는데 옛날에 인터페론 만드느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인터페론 그거 안 써요. 단지 인터페론을 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임신을 앞둔 사람에서 임산부에서 약 먹기를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항바이러스를 쓰면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병원법으로 최근에 좀 쓰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치료를 어떤 사람 하느냐. 치료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간염이 있을 때를 해요.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 DNA가 증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 수치가 ALT 수치가 높아야 돼요. 근데 ALT 수치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 농도가 높다고만 해서 약을 먹는 경우에는 현재 우리 보험급여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보험급여 인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치료 효과가 그런 사람들에서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안 거지 돈 아끼려고 안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간 수치가 높지 않은데 구태 약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 좀 설득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농도가 이항원이 양성인 경우하고 음성인 경우하고 좀 다릅니다. 이항원이 양성인 경우에는 10의 5승. 다음 슬라이드요. 이항원이 음성인 경우는 10의 4승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간 경변증 환자에서 치료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비대상성 간경변증, 그러니까 복수가 찬다든가 간경변이 심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나오면 DNA만 나오면 무조건 보험 적용이 돼요. 바이러스 관계 없이 수치 관계 없이요. 또 그리고 간경변이 있을 때
설령 그 대상성 간경변증, 그러니까 간 경변이지만 합병증이 없는 경우를 할지라도 파라사이트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10의 3승, 4승 이상인 경우만 이제 그 보험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10의 4승 미만인 사람에서 효과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좀 했는데요. 그 영상 하는 도중 속에서 이게 보험이 다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이라 할지라도 감염이 있으면은 바이러스 DNA 나오면은 이제 보험이 되는 걸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구용 바이러스가 확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임산부, 이거 하나 또 좀 조금 주의해서 알고 해야 될 게 임산부에서 이제 이 약물 치료예요. 임산부 약물 치료는 이거 이제 임상 시험을 이게 이제 덤으로 한 건데요. 그 에이즈 환자들에서 비례들한 약을 에이즈는 무선병이기 때문에 끊지 않고 임신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서 먹어보니까 별로 합병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염 환자에서 그러면은 바이러스 그 모자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시자에서 마지막 3개월, 마지막 3개월에 바이러스가 100만 카피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약을 이제 처방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걸 아직까지 모르는 의사들도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거 안 먹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혹시 임산부를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높은 경우에는 간 수치 정상이더라도 이 항바이러스제를 마지막 3개월째는 먹으라 얘기했더라. 이를 좀 전파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임신 중이라도 ALT 수치가 높으면은 그때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돼요. 비례들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은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임산부라서 치료를 못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염이 있을 때, 바이러스가 있을 때 간수치가 정상했던 사람이 이게 면역 억제제라든가 항암제를 먹을 때는 간염이 재발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돼요. 간혹 이걸 놓치는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있거든요.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이제 관절염이라든가 피부과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런 약을 2주 이상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면역제를 억지를 먹는 거기 때문에 항바이러스법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그런 때 항바이러스법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간염이 심해서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주의 전파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까지는 이제 비형간염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시형간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시형간염은 1998년도 경에 한 90년도 말쯤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90년대 초에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본격적인 치료는 90년대 후반 들어서 시작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먹는 약이 나왔는데요. 이거에 하나의 참 그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바이러스에 퍼지는 그 진호타 유전자형이 분포 양상을 보면은 하필이면 그쪽 중동지방 쪽에서 쭉 나와서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쭉 이동하는 듯한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형과 2형이 주로 있는 현대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시형간염은 이제 비형간염은 아까 100명이 걸리면은 90명은 저절로 낫는다고 그랬죠. 시형간염은 100명이 걸리면은 한 30명은 저절로 낫는데 나머지는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15%가 이제 그 완치가 그러니까 저절로 낫고요. 한 80%가 이제 그 만성 간염 넘어가서 그 중에서 한 65% 정도가 만성 간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만성 간염을 일으키면서 이게 이 간 경변이라든가 간암을 가는 그 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형간염은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치료약이 신속지는 않았어요. 인터페론 리바비린 치료가 있었는데 그 치료율이 높지는 않았고 재발이 많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 시형간염의 확진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안티 HCV 항체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항체만 있다고 해서 시형간염이 아닙니다. 간혹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안티 HCV가 양성이라고 그래서 간염을 치료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티 HCV 양성은 간혹 이제 오류가 있어요. 유양성이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 걸린 사람들이 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형간염은 안티 HCV 양성이라고 해서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PCR 검사를 해서 PCR 검사 양성이 됐을 때 치료를 합니다.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항체 검사에서 양성이지만은 그 PCR 검사에서 양성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형간염도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확정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시형간염 치료는 아까 비형간염은
유지요법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야말로 비형간염은 걸리면은 그 평생 그러니까 완치되는 사람 한 5 내지 5%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 95% 이상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반면에 시형간염은 약 치료하고서 2, 3개월이면 99%가 치료가 돼요. 의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사실 시형간염 무슨 저 학회에서 한참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 나온 질문이 어떤 의사가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시형간염 치료하는 의사들은 어떡하죠? 그래서 한 무슨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2030년도에 완치, 그러니까 WHO에서 지구상에서 없어질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형간염의 이제 치료를 한 그걸 보면 제가 이걸 보는 것은 우리 인류의 그 노력이 얼마큼 이제 의사들의 노력이 이렇게 이제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치료율이 8, 10%였어요. 처음에 인터페론만 쐈을 때.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리바비린이라는 약을 인터페론 좀 기간을 뭐 늘려봤어요. 그러니까 15% 20%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이제 페그인터페라는 걸 발견했어요. 거기다가 또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리바비를 추가했어요. 그때 좀 더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이 페그인터페라는 거 리바비를 써봤어요. 그때 54%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 체중을 조절해서 또 인터페론을 써봤어요. 그때 60몇 %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먹는 약을 개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100%, 99% 올라갔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 과학의 눈부신 노력이 이렇게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슬라이드 하나만 보이는데요. 한 약제인데 그냥 치료 효과가 99%, 100%예요. 그래서 또 이건 그러니까 뭐 약만 잘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약을 먹을 때 약물 관계가 있어요. DDI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뭐 스타틴을 먹는다든가 다른 뭐 고혈압 약제 같은 거 일부 먹을 때 조심해야 될 약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약 먹으면 2달이면 어떤 약은 3개월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약만 잘 먹으면 돼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간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만성간염이라는 게 있어요. 자가면성 간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북한하고 남한 사회하고를 비교할 때 이렇게 면역과 관련된 비출하는 북한이 좀 적어요.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기생충 감염이 많으면 이런 자가면성 질환이 뭐 이런 줄어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평소에 감염성 질환이 많으면은 오히려 자가면성 질환이 줄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북한에서는 이 자가면이 졌지만 남한 사회에 오시게 되면 남한 사회에서는 이런 자가면성 질환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은 굉장히 다시 말하면 어떤 병리적으로 딱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을 조합을 해서 그 기준에 합당했을 때 내려지는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먹은 거, 뭐 그다음에 비형간염이 없는 거, 그다음에 이제 면역 글로불린의 어떤 레벨이라든가 이런 자가면역 수치라든가, 그러니까 ANA라는 대표적인 게 ANA라는 그런 자가면역 표시가 양성이거든요. 또 뭐 또는 이제 스무스머스 안티바디 그런 항체가 있는데 LKM이라는 항체가 있는데 그게 나오느냐, 혈중 글로불이 올라갔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가지고 점수를 얘기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이 자가면역의 특징은 여자한테 많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ANA가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꾸 재발을 해요. 부진표준 호르몬이라는 면역제를 먹으면 좋아지는데 좋아했다 나빴다 반복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로이드 쓰면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비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비만이라 할지라도 같은 체중이라 할지라도요. 같은 이제 조선인이라 할지라도 암안에서 있는 사람이 비만한 거하고 탈북민이 비만한 거하고 봤을 때 탈북민이 비만이 더 문제가 됩니다. 같은 체중이라도 대한민국 사람과 미국 사람과 비교했을 때 미국 사람보다는 대한민국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제 대사적인 적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랫동안 이런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이 비만해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적응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많은 음식을 먹고 비만한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남한 사람보다도 같이 비만해졌을 때 비만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 이제 탈북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런 체중 관리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되고요. 지금 현재 비만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한 20, 30%가 비만이니까요. 아마 그 교회에서 하면 더 높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 교회에서 저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기 운동, 그러니까 예쁜 사람 떡 하나 덜 주기 운동을 벌이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파워 댄스를 좀 개발해서 우리 찬양을 좀 파워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찬양을 이제 그냥 앉아서 하지 말고 파워 찬양 아까 봤는데요. 그런 찬양을 개발해서 좀 전파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먹는 은혜를 좀 줄이고요. 이제 많이 먹는 것보다 적게 먹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은혜를 나누다가 지금 비만 환자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왠지 이제 비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런 지방간염 환자들이 꽤 많이 카디아바이스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건요. 자기도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간을 한 원인은 이제 주로 비만이죠. 비만이 이제 대부분 60대 80% 차지하는데, 물론 이제 술로 인한 거 제가 뺄게요. 여기서 다음 슬라이드요. 이 비만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병력 검사를 하고 검사를 병원에서 하게 되고 초음파라든가 간섬유 검사를 하게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알코올성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안 마시고도 오는 그 지방간이에요. 그래서 음주량이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비알코올성 지방 환자들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요. 물론 음주를 해서 오는 지방간도 증가하지만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원인에 하나가 이제 아주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대사적 이런 증후군이라는 그 컨셉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개념이 당뇨라든가 지방간, 비만, 고혈압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겹치는 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대사 관련 이런 지방간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게 과체중이 이제 보통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당뇨도 보통 많이 포함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게 보통 지방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게 이제요. 아까는 이제 그 비만 환자에서 지방간 오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하죠. 자기가 많이 먹고 살쪘나 보다 하고서 지방 왔으니 그러나 하는데 문제는 정상 체중에서 지방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운동을 지금 이제 자꾸 운동량이 줄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을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정상 체중인 가끔 이제 저는 이제 병원에 가서 저 체중이 정상인데 왜 지방간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간이 반드시 체중이 많은 사람 오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 중요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거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 얘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뭐 이렇게 간에 주겠다고 왔는데,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간 주겠다고 왔는데 체중 60kg 평소에 검사 괜찮았어요. 근데 가수치가 약간 올라와서 보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지방간이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지방간이 있어서 이 사람 이식을 좀 처음에는 못하고요. 한참 열심히 운동시켜서 6개월 후에 운동시켜서 이제 지방간이 좋아진 다음에 이식을 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요. 좋아진 상태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한 것은 이제 식이요법과 운동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치료로 얘기하는 게 의사한테는 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 얘기를 좀 환자가 많고 그랬다 보니까 약 처방이 바빠서 이 얘기를 못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이제 환자들한테 그 타바타 얘기도 하는 이유가 그 운동 재밌게 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CBS 음악세포를 깨워요 하는 그 프로 아세요? 이게 지금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경구라는 사람이 수신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세포를 깨우면서 막 라디오에서 막 아까 춤추는 그런 프로가 있거든요. 하기는 프로가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적정 체중을 이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적당하느냐. 일주일에 한 5번은 하라고 돼 있어요. 못해도 3번.
그래서 30분 이상은 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유산소 운동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이렇게 결합해야 돼요. 보통 이제 한 8,000보 정도 걸으면 이 유산소 운동은 이제 약간 그 맥시멈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8,000보 건 다까지는 운동량에 비해서 운동 효과가 쭉 증가를 하거든요. 8,000보를 넘어가면은 증가는 해요. 증가하는데 굉장히 안 많아요. 그래서 운동 효과를 크게 못 봐요. 8,000보 넘어가서면. 나는 그 8,000보까지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요. 8,000보 넘으면 이제 근력 운동을 하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근력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가끔 또 너무 세게 해가지고 병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력 운동은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좀 살살해야 돼요. 뭐 저도 실제적으로 헬스장에서 가면은 헬스장 선생님이 막 그렇게 얘기해요. 막 이 정도는 여자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가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고 너무 세게 들었다가 저는 이제 환자를 운동을 하라고 그러고 꼭 봐요. 보면은 몇 달 후에 이렇게 수치가 CPK라는 근육 손상 지표가 있어요. 그게 올라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운동을 너무 세게 한 거죠, 이제요. 그래서 운동은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운동하는 원리가 근육에 약간 손상을 줘야 돼요. 너무 또 근육을 손상 안 주면 안 돼요. 근육을 약간 손상을 주면서 운동을 해야 운동량이 증가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대표 내가 몇 가지 그림을 해봤어요. 이게 대표 스쿼드라는 거고요. 이게 무릎을 발뿔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라는 게 발목을 상하지 않게 하라고 무릎까지 손상 않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이거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네. 몇 가지 주위에서 흔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제가 한번 보고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엉덩이 누워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누워서 운동을 못 합니다. 그런데 누워서 하라고 저는 그럽니다. 누워서 하는 운동이 있다고요. 엎드려서도 하고요. 다양한 운동을 하라는 얘기죠. 다음 슬라이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이제 무거운 것만 든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근력 활동이 필요한데 지나친 것은 이제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우리 논어에게도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게 영양 섭취를 하는 거예요. 너무 체중을 뺀다고 막 안 먹고 며칠 이렇게 살 빼는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드시면서 뽑아야 돼요. 특히 단백질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하루에 100g 먹어야 돼요. 100g 안 먹고 그냥 운동하면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100g 정도를 먹으려면은 보통 우리 불고기 1인분이 몇 g인지 아세요? 나는 왜 불고기 1인분이 200g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옛날에 여기서 컨셉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책에서 본 거 없는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 양을 대충 계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불고기 1인분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이에요. 그것을 한 그릇 먹지 말고 3번 나눠 드시고요. 또 이제 단백질에 이제 이런 달걀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이런 생선을 먹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빼고 먹어야지 그거다 같이 먹으면은 비만해지겠죠. 한 200g 정도를 이건 체중 60kg을 내가 기준을 한 거니까요. 조금 체중이 많은 사람은 좀 더 먹을 수도 있겠지 이제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고기를 먹으라는 이유가 적게 먹을 때 단백질은 이게 소화되는 게 늦어요. 허기가 안 져요.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 먹는 사람이 적게 먹으면 허기져서 못 참아요. 먹는 유혹을 못 이기고 실패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이제 술로 인한 얘기를 좀 하는데 최근에 음주량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아마 옛날에는 이제 술이 음식으로서 귀한 손님한테 대접하는 그런 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귀한 손님 오면 술을 주는 그런 문화인데 지금 술값이 많이 싸져가지고 대중화되면서 너무 술을 쉽게 먹고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술 음주량이 늘어나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여자들 음주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남자들이 책임이 큰데 남자들이 여자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또 여자들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또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생겨서 여성 음주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자세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특히 아마 남자하고 다른 여자들은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혼자 마시는 시간 있는 여자분들께서는 혼자 마시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낮에 먹는 습관이 이제 남자들은 직장에서 안 마시는 여자들은 집에 가서 이제 혼자 계시니까 드시다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여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결국은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고요. 이 술로 인한 문제점들이 이 정도 돌아가는 거
뭐 사망자 수가 뭐 알코올성 환자 사망 수가 4,890명이고요. 연평균 하루 평균 13명이 술로 사망한다고 돼 있고요. 다음부터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술로 인한 것은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간염, 강경면 가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서로 겹치는 수도 있고요. 구분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아까 그냥 일반 비알코올성 지방간하고 구분이 힘들고 어떤 두 가지 혼재하는 수도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알코올성 간염이 간염이 오면은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제 증상이 복수차고 뭐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간경부에 오면은 간경부에는 이제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죠. 뭐 복수차고 간성혼수도고 또 이제 피도 토하고요. 특히 이제 이게 술 오랫동안 마시다 보면은 금단 현상이 있어요. 마약 먹는 사람들 마약을 안 먹으면은 마약 의존증이 생기듯이 술도 그런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금단 현상을 이기게 해야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예를 들면 뭐 알코올성 정맥류 환자 이렇게 술 먹고 나서 식도에 있는 혈관이 굵어져서 피가 나는 장면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같은 술을 마셔도 여성들이 남자보다 이 같은 간수상에서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체질적으로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술을 대사시키는 그런 효소가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술로 인한 문제가 더 많고요. 또 생체 이용도가 여자들이 더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손상이 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요. 이 알코올이 또 이 술로 인한 폐해가 또 이런 칼슘 대사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 뼈가 크게 만들어요. 골다공증 같은 것도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뭐 심혈관계에도 불안물, 심혈관계 사망률은 약간 감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이제 옛날에 그런 와인을 마시면 뭐 심혈관 질환이 좀 감소한다는 그 논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논문을 다시 분석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서 예를 들면 이제 술로 인한 요소하고 알코올로 인한 요소를 같이 분석을 했어요. 그러더니 술로 인해서 심장혈관, 심장 질환의 그 질환 발생은 줄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알코올로 인한 그 간 손상은 증가를 해서 결국에는 술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간 쪽에서는 술 안 먹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뭐 잠은 얼마나 더 자야 되는데 이 사실상 하루에 6.5, 75시간 하는 게 너무 사치스러웠을지도 모르겠네요. 저 같은 7시간 이상 자는 것은 사치고요. 그건 뭐 건강 안 좋아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목사님께서 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물을 적게 마신다고 그래요. 딴 사람보다요. 세계 통계를 보면. 그래서 물 마시는 습관 것도 건강이 중요하니까 특히 아까 그 요로결석 환자 그는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맥주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요. 맥주 마시면 가끔 간이 나빠지니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이 간 환자 십계명은 이제 옛날에 한번 이제 우리 학회에서 만든 건데 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자,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자, 약을 함부로 먹지 말자, 그다음에 식사를 균형 있게 식단하라, 잠을 충분히 자라, 그다음에 이제 불건전한 비정적인 생활 습관을 버리자, 간질환 예방에 힘쓰자, 간질환은 전문가와 상대 관리를 받자, 간질환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자 이런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암의 이제 초기 증상인데 실제적으로 이 암의 초기 증상을 가지고서 병원에 가면 이제 치료가 되게 늦게 돼요. 이제 물론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발견이 빨리가 돼요. 증상이 빨리 나타나서 유장증이 있을 때 가서. 근데 유도 이제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5대암 검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 간, 자궁, 유방, 뭐 대장 이렇게 5대암 검진은 국가에서 이렇게 알아서 챙겨주니까 거기만 따라서 해도 돼요. 이 증상을 가지고 하여튼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상이 있으면 이제 의사가 봐가지고 암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겠죠. 뭐 이것을 외워서 조심하라는 것보다는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바로 오시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꼭 좀 이제 좀 홍보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는 5대 암 검진에서 유암은 40대 이상부터 2년에 2번씩 내시경 검사를 해주고 있어요. 무료로. 근데 지금도 막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도 무료로 해줘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무료로 해줍니다.
자본주사에 좀 물을 해줘 이거요. 그다음에 이제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강경변증이나 병간염 플러스 있으면 초음파 검사를 해줘요. 근데 물을 해줘요. 물론 자세한 사람들은 좀 돈을 내요. 약간 이제 그 소득에 따라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료로 해줘요. 1년에 2번이에요. 이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거 해가면은 1년에 2번씩이나 무료로 해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마 탈북민들은 더 그럴지도 모르죠 이제. 그 다음에 이 대장암은 이제 50세 이상에부터는 대장암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장암 검사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하지만 국가적인 재원이 모자라서 현재는 분번 검사만 하고 있는데 이거라도 해야죠 뭐. 그리고 여건이 되시면 50세부터는 5년에 한 번씩 정도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걸 권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국가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좀 더 부강한 나라 되면은 대장 내시경을 5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포함될 때가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궁암 이제 검사인데 유방암인데 30세 이상의 여성이라든가 이제 자궁암 우선은 이제 30세 이상은 이제 자기가 진단하는 건데요. 이 자기가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진단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특히 그 혹시라도 그 때밀이 그러니까 목이 이상하시면 각 여자분들은 1년에 2번 정도 때밀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때밀이 하시면 때밀이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다가 의외로 많이 발견돼서 와요. 그 다음에 이제 4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이제 무료로 해주고 있죠, 이제요. 그 다음에 자궁 검진이에요. 이건 이제 30세 이상에서는 여성에서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저 자궁 세포 지원 검사를. 근데 안 맞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제 와이프도 잘 빼먹고 안 받는데요. 받아 그렇게 해도 이제요. 그래서 이걸 많이 받으면은 암 조기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일어나는 암 추인데 간암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특히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있다든가 희형간염 바이러스 있다든가 간 경백이 있다든가 그런 술 많이 마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간암 검진을 받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간암을 이제 예방할 때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있는데 1차 예방은 뭐 이제 간염에 안 걸리는 거겠죠. 간염 안 걸리고 술을 이제 안 마시는 거고 독성 물질, 간독성 물질 하나 여기서 좀 제가 빠뜨린 게 이제 저쪽 만주 계통에서는 콩을 많이 먹잖아요. 옥수수 콩을 많이 먹는데 그 옥수수 콩이 그 아프라톡신이라는 그 곰팡이에 노출이 된 그런 그 콩이나 옥수수가 노출이 이렇게 이제 유통이 되는 수가 있어요. 뭐 북한도 그럴 가능성 배제를 못하죠 이제요. 그걸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가 열악하거나 또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혹시라도 업자들이 이제 그 제대로 검사를 안 받을 경우에는 그런 아프라톡신에 노출이 된 그런 그 옥수라든가 그런 이제 콩을 먹을 경우에 이런 그 간암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만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간암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형간염의 예방접종 같은 거 하는 거 이것도 1차 예방에 다요. 그다음 2차 예방은 이제 생겼을 때 바로 찾아서 이제 항암치료를 하고 수술하고 이런 거겠죠. 3차 예방은 이제 간염이 이제 걸렸던 사람에서 다시 재발 않게 해주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폐암의 조기 진단인데 이게 폐암 이게 슬라이드 안 뜨네요. 이제 이게 5개 암 진단에서 이 폐암이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마 이게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 방사선 전후선 노출 CT가 요새 이제 찍거든요. 체스피, 그러니까 흉부외선 촬영을 다수 촬영은 힘들어요. 저설량 액션 CT를 특히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은 꼭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부엌에서 사시는 분들 있죠. 부엌 불된 분들. 그런 분들도 위험이 폐암 위험이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남편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 이런 분도 폐암 노출돼 있어요. 가끔 여자분들이 이제 폐암이 걸리는데 저는 담배를 안 폈다고 이렇게 왜 폐암이 걸리는지 모르나고 이렇게 하는데 찾아보면은 남편이 담배를 피웠거나 어린 시절 아니면 어린 시절이나 사시면서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불 때는 그런 거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건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이제 간을 쪼이는 그림인데요.
사실 이제 저는 간 환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간에 이제 뭐 독수리에 쪼이는 그런 연상을 좀 하거든요. 아,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를 대표로 해서 이제 우리를 대표로 해서 이제 간에 이제 쪼임을 받는구나. 저는 환자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환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하는구나. 저는 그런 컨셉의 환자를 보는데요. 거기 보니까 간이 이제 그 재생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쪼이면 재생을 하면 다시 독수리가 쪼이고 그런 것을 반복하는 그런 게 이제 이 그림의 프로메테우스 전설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프로메테우스를 가지고 시를 썼는데요. 여기서 내가 이제 하나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의학적인 걸로서 무슨 일이 날지는 난 다 알고 있다. 그것도 또 내가 예기치 않던 것은 없다. 참고 견디는 수밖에. 운명이 내게 보여준 그것을 가볍게 견뎌봐야지. 뭐 주어진 그것을 어떤 일이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문화 산다면은 이런 뭐 고통도 어떤 나중에 즐거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고 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강의를 들은 건 처음이라 감사하고요. 우리 탈북민들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보통 그 논문이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대한민국 분들과 비교했을 때 간질환 수치 같은 것이 3배 이상 더 많이 앓고 있다는 그런 논문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또 탈북민들이 간 질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분도 많고 그러는데 보통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이제 그 알코올 쪽이나 이런 원인도 있지만은 보통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간에 이렇게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혹시 아까 거기 이제 제가 이제 간질환 십계문 중에서 뭐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게 간이 제일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스트레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스트레스가 결국 간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아까 말한 그런 감염성 질환이 있죠. 비형이라든가 시형간염 이런 감염성 질환이 아무래도 탈북민들이 기존에 남한 사람마다 관리가 적게 되어 있을 거고요.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많이 맞았거든요.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특히 이제 80년대 초부터는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형간염에 노출되어 키워졌기 때문에 비형간염의 그 빈도가 현재 20, 30대에서는 많이 줄어 있어요. 그것도 하나 영향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약간 좀 건강식품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몸에 좋은 것다 보면 막 드시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증명되지 않은 그런 건강식품들을 막 먹다 보면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럽게 이제 대사적 이제 이런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평소부터 계속 음식을 풍요롭게 먹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많이 먹으면 있잖아요. 간에 부담이 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같은 비만이라도 미국 사람보다 대한민국 사람이 더 문제가 더 크고요. 같은 체중이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보다는 탈북민이 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이제 지금 중국에 계시는 우리 탈북민 성도님들은 병원이나 이런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우리 진료 그때 해주실 때도 보니까 우리 중국에서 사시면서 그 음식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 비만이 오거나 그런 거 많다고 말씀을 선생님들이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라는 말씀 들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병원에 잘 못 가는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못 받거나 예방을 할 수 없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생활면에서? 우선은 이제요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됩니다. 체중을 이렇게 비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BMI라는 게 있는데 인터넷 치면 BMI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BMI 수치를 그러니까 과체중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만 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체중 유지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일을 하셔야지 휴식을 안 취하는 상태에서 일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가고요. 여러 가지 손상을 모든 장기에 간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에 무리가 가는 건 사실이고요. 또 이제 일을 하실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손상을 받아요. 그런 근육 손상을 받으면은 이제 이게 이 몸의 간이 나빠집니다. 예를 들면은 뜨거운 태양열에서 우리가 이제 그
그 대한민국이 뭐 온도가 몇 도 이상 되는 나라는 일하지 말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뜨거운 일에서 쫙패돼서 일을 하는 경우에 근육이 손상을 받아요. 그럼 근육 손상 받을 때 간도 나빠집니다. 같이 독한 물 그러니까 근육 손상 받으면서 독한 물질이 나와가지고 간을 나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그런 작업 환경에서 일을 오래 하는 것 그런 건 안 좋고요. 또 자기 힘을 자기가 근육 양을 넘치게 일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사우나 같은 거 있죠. 사우나 같은 거 오래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가끔 사우나에서 한 다음에 사우나에서 오래 하면 근육이 망가져요. 그래서 근육이 망가져서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우나는 잠깐 뭐 몇 초 정도 한 1, 2분 정도라 모를까 오랫동안 하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그러면은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강의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물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 계신 분들 한국은 뭐 워낙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런데 중국에 계신 분들은 딱 나왔네요. 계속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는 운동하라 그랬으니까 매일 뭐 매주마다 그냥 나의 등 뒤에서 집에서 이거 틀어놓고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과로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먼저 번에 우리 오동준 선생님이 그 집사님이 이제 구비하기로 이렇게 해서 다 해주신 그 작업용 그 방석 그 뒤에 달고 다니는 거 그거 가지고서 하시고 우리가 적당히 알면서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병 나가지고 우리가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몸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아시겠죠? 우리 영혼욕을 잘 관리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이면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요새 또 부지런히 나가서 막 일을 하셔가지고 좀 후다다닥 이제 뛰어나가서 하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 마무리 기도 우리 소목사님한테 부탁하고 끝난 다음에 통성으로 또 계속 기도하실 분 하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 일 많이 할 터인데 또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법도 배우게 하시고 또 저의 육신을 건강할 귀한 아버지 비법도 하나님 전수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육신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귀한 강의해 주신 장로님에게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 또 하루도 새 힘을 얻어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도록 할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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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